이게 참 또 쿠싱 증후군이 힘든 게 아프기 시작해서. 맞아요. 이제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 일단 증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 자가 진단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을 센터 외과 원장 최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동물을 센터 내과 원장 김영민입니다. 오늘 주제 보셨을까요? 아, 네. 안 보셨나봐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쿠싱 증후군입니다. 강아지 쿠싱 증후군은 이게 참 힘든데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쿠싱은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사실 증후군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는 어떤 증상에 대한 사실 통칭적인 명칭인데, 부신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주로 부신에서 생성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과분비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칭해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원인이 세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이쪽에 이제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신 자체에서 이제 종양성 병변이 나타나서 이제 호르몬을 과분비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의인성 쿠싱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호르몬이 과분비가 된다. 그것 때문에 쿠싱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증상들이 보통 나타났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지 보통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좀 알기 쉽게 5P라고 해서 P가 앞에 들어가는 5가지 증상을 이제 폴리유레아, 폴리파지아, 폴리딥시아, 그다음에 팬팅, 그다음에 팟벨리,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이제 P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증상들이 다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로 인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헥헥거림이 심해지고, 복부 팽만이라 해서 복부가 이제 배만 이렇게 나온 아저씨처럼 배만 이렇게 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외에도 이제 근육 위축이나 이런 근육 빠짐도 나타나게 되고, 칼슘이 이제 몸에 침착되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탈모 증상도 나타나게 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피부병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보호자님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다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다른 증상들은 주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기준으로는 몸무게당 90ml 이상 음수량을 측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5kg인데 하루 음수량이 500ml 정도다. 그럼 이제 다음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쿠싱 증후군을 확진을 내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증후군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검사들처럼 빈혈이면 빈혈 수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수치는 딱히 없고, 이제 보통 방법이 다르죠.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이제 자극 시험이고 하나는 억제 시험인데, 자극 시험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자극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확진이 나는 거고, 억제 시험은 저희가 이제 반대로 억제를 시켜보는데, 내가 억제를 했지만 억제가 안 되니까 쿠싱이라는 증후군을 이제 확진을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확진이 났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분비되는 그 코티솔을 조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쿠싱 증후군이 확진이 났을 경우에는 트릴로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거의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재검을 해서 적정 약물 농도를 찾게 되면은 그 농도로 이제 많이 유지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 기간을 좀 늘려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쿠싱 증후군은 평생 치료약을 먹게 되는데 이제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과용량 처방이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부신 기능이 너무 억제가 돼서 떨어지게 되면서 에디슨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트릴로스테인 자체가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 약물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고농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 용량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10% 정도씩 계속 증량을 하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이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복용할 때 좀 주의점이 있다면 먹을 것과 같이 이제 복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서 네,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가장 많이 내원한 아이인데 아롱이라고 이제 요크셔 테리어. 근데 아롱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신부전과 췌장염이 극심하게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입원 치료하면서 다행히 이제 췌장도 많이 좋아졌고 잘 이제 통원 치료를 진행했던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초음파상에서도 이제 애매하게 이제 부신 크기가 커져 있고 점점 아이가 근육은 빠지는데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호자님께 검사를 좀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났고 그 이후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이제 약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서 뭐 간 비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일단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뇌하수체나 부신의 종양성 병변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데, 그렇다면 이제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면 완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의과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커지지 않으면은 외과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부신은 보통 이제 정상 범위가 보통 0.6cm.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관리를 먼저 해보고, 관리 후에 관리가 잘 돼라고 하면은 보통 외과적인 개입보다는 내과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고, 근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1cm가 넘어가 할 경우에는 부신 같은 경우에 제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뇌 쪽은 그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힘들다. 쿠싱 증후군이 잘 걸리는 견종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뇌하수체 종양성으로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소형견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푸들이라든지 시추라든지 요크셔 테리어, 네, 닥스훈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부신 종양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대형견도 이제 많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키우는 리트리버 이런 애들이. 네. 고양이도 혹시 쿠싱 증후군에 걸릴 수 있을까요? 케이스는 드물긴 한데 당연히 이제 호르몬 질환이고 종양성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당연히 쿠싱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에서 이제 약도 계속 먹어야 될 거고,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탄수화물과 고지방,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제 쿠싱 증후군 있는 애들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이 많이 빠지거든요.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단백질 함량을 조금 높여서 먹여주시면 아무래도 근육 형성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티솔은 이제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에 많이 영향을 받는 호르몬이라서 조금 더 이제 아이가 흥분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조금 배제해 주시고 편안한 환경을 잘 조성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호르몬 조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검사할 때도 보통 보호자분들께 중간 비는 시간 동안 이제 아이랑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기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보호자님이랑 같이 있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쿠싱 증후군을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5년, 10년을 살 수 있는 거를 단축을 시키는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호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명이 올 수도 있다. 쿠싱으로 인해서. 환자 중에서도 쿠싱 증후군 알타가 실명된 아이도 있었고,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경련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미리 다 말씀드리죠. 이게 참 또 쿠싱 증후군이 힘든 게 막 아프기 시작해서 맞아요. 치료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애매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하필 장기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 병원도 와야 되고 약도 계속 먹이셔야 되고. 그래도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아이를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치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훨씬 예후도 좋을 거고,
이제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 일단 증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 자가 진단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쿠싱 증후군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